알렉산더 테크닉 리틀스쿨에서 몸춤놀이 프로그램을 맡게 된 김기태 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몸춤놀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춤놀이를 이제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몸과 소통하는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고 춤이라는 놀이를 통해 공간 속 즐거움을 이제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을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근육과 뼈, 저희가 근골격계라고 하죠. 근골격계에 대한 위치, 운동, 상태 등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즉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움직이는 동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각,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능력이니까 자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유 수용 감각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휴먼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감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 6번째 감각으로, 오감보다는 좀 뒤늦게 발견이 되었지만 첫 번째라고도 불러도 무리가 없을 감각이라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감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고유 수용 감각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 수용 감각이라고 있는데, 고유 수용 감각이 근육과 뼈, 내 몸의 구조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면은, 내 수용 감각은 심장이 뛴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내 배가 부르다, 고프다 등의 장기에 대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수용 감각의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눈을 감더라도 컵을 들고 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죠.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 손이 여기에 있구나, 컵이 이쯤에 있구나, 그리고 내 얼굴에 입술이 어디에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제가 지금 눈을 감고도 입술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동물로서 당연하게 발달되어져 있고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요즘에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가운데 보면은 뭐가 있죠? 내 자동차의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동차의 위치랑 그리고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고유 수용 감각과 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에 나의 자동차의 위치가 나오지 않고 방향이 나오지 않고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비게이션이 쓸모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에서 고유 수용 감각이 없거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현대사회가 고유 수용 감각이 어떻게 보면 깨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잠들기 좋은 환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흔한 예가 어떻게 보면은 학교, 저희가 8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가겠는데, 책상과 의자라는 좁은 공간에 어떻게 보면 갇히죠. 수업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움직이지 마, 제자리에 잘 앉아 있어. 이렇듯 짧으면은 40분, 길면은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몸이 갇힌 상태로, 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무언가가 계속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칠판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책이 아니라 태블릿 PC, 조그만 화면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저희가 pay attention 이라고 수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pay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이제 pay money 하면은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잖아요. pay attention 하면은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주의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 대한 주의마저도 상대방한테 내줘버리는 상태를 집중한다라고 참 지혜롭게 표현을 한 수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내 몸에 대한 의식을 놓치고 앞에 있는 것들에 몰두해야만 하는 그런 학교에서 고유수용 감각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잠들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쯤, 5, 6학년쯤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거 보신 분이 계시면은 어린 아이들이랑 다르다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뛰어놀지를 않더라고요. 예, 지금 사진 속에 보는 것처럼 놀이터는 그냥 만나는 공간일 뿐 몸으로 놀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로 즐기는 게임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 조그만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노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아이가 이렇게 노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 이제 아마 익숙할 거예요. 저도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하철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보면은 거의 한 90% 할아버지 할머님 정도만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내 몸의 의식을 놓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깨울 것인가, 네,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몸춤 놀이에서는 먼저 내 몸을 다양하게 의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접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라도 할 수 있죠. 피부는 끊이지 않고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접촉이라는 말 그대로 오감의 도움을 활용해서 내 몸을 새롭게 의식해보고 함으로써 아,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고유수용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풍선이라든지 풍선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물체와 내 몸을 접촉함으로써, 또는 소리나는 팔찌 등을 몸에 착용함으로써 내 움직임과 함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고유수용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내 몸을 새롭게 의식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걸 통해서도 고유수용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문장을 약간 좀 삐뚤빼뚤하게 썼는데요. 지금 읽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지력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낯선 공간, 낯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이 의식을 조금 더 활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예로 주부님들을 예로 들자면은 오른손으로 그릇을 잡고 왼손으로 수세미질을 하시는 분이 그 반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 접시를 떨어뜨리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 다른 선택,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을 함으로써 저절로 내가 필요한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몸춤놀이가 진행이 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의식을 다르게 하고 사용을 다르게 하면은 된다는 건데, 몸춤놀이는 특히 우리 몸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는 부분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의식 하나에, 생각 하나에, 그리고 잠시 멈춤 하나에 우리 몸의 사용이 바뀐다는 것을 짧은 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 내용은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디렉션, 그리고 포즈라고 할 자제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용을 바꾸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기의 사용이라는 표현은 F.M. 알렉산더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창시자께서 쓰신 세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풀었으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상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기기, 걷기, 말하기,
외국어 배우는 거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근데 우리 모국어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절로 알아서 어쩌다 보니 배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몸의 기술도 그렇고 알렉산더 테크닉도 꼭 어렵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로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알렉산더 테크닉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춤놀이를 통해서도, 마음놀이를 통해서도, 음악놀이를 통해서도, 그림놀이 등을 통해서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특히 제가 여기 별표 치고 아이들이라면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어른들보다는 습관이 조금 덜한 아이들이라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리틀스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기, 걷기, 말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이들이 방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춤놀이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스쿨에 놀러 오세요.